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무차별적인 사상자를 내며 일본 제국의 항복을 받아냈던 미국. 그 핵폭탄 투하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미국의 강함을 널리 알릴 수 있었었고, 그 후 미국에선 핵폭탄의 개발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핵폭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TV쇼가 1951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쇼의 목적은 미국의 핵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핵폭탄 쇼는 7년 동안 9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미국에서는 이 쇼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기 위해서 핵폭탄 쇼는 인체 위험이 없다고 광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핵폭탄 쇼를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VIP나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라스베가스 시내에서도 핵폭탄이 폭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 쇼가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핵폭탄 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은 1951년에서 1992년까지 핵실험을 네바다주에서 928번가량 하였습니다. 그런데 1994년 신문기자 아일린이 미국의 핵폭발 쇼는 생체 실험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한 내용이 전국에 퍼지며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실제로 과거 핵폭발 쇼의 목적은 미국이 기술력 과시를 위한 것뿐 아니라 미국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이었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핵폭탄의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것은 정보가 부족하였었고, 방사능의 유해성을 실험하기 위해선 많은 규모의 생체 실험자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핵폭탄 쇼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 폭파 지점에서 몇 킬로까지는 사람이 없는 마네킹으로 가득 채워진 집들이 지어진 타운이 있었었고, 피폭 피해를 관찰하기 위해 동물들을 우리에 넣어두는가 하며 핵폭탄의 강도는 히로시마에 폭격한 폭탄의 2배 이상의 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실제 군사훈련처럼 원자폭탄을 전투기에서 떨어뜨리거나 대포로 핵폭탄을 쏴서 관객들의 흥미를 끌어올렸었고, 실제 피폭 지역 2km에서 10km 지점에 병사들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 군인들에겐 아무런 피폭 방지를 위한 장비도 없었고, 원자병사, 아토믹 솔저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핵폭탄 낙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러 개 나왔었는데, 그 증거는 바로 핵폭탄 쇼가 있는 날은 반드시 동풍 아니면 북풍이 부는 날이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풍으로 불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최소로 인명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 쇼 때문에 민간인은 15,000명 이상이 암으로 사망을 하고, 동원된 군인 40만 명 또한 방사능에 피폭이 되고 암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바다 사막에 폭발한 핵폭탄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흩날리며 그 주변의 물, 동식물에 스며들었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피폭이 되어 암이나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피폭 지역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가축들이 단체로 사망을 하거나 기형적으로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소송을 하였었지만 전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방사능 피폭 피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었던 기록이 나왔고, 그 전까진 정부가 최대한 은폐하려던 사실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40년 가까이 진행된 정부가 목적을 갖고 자국민을 타겟으로 한 생체 실험이었었고, 미국의 네바다 방사능 픽폭 실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인재 중 하나인
체르노빌 원전 사태와 자연재해인 후쿠시마 원전 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엽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실험에 참여한 피폭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5만 불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